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유독 잘 오르고 있는 종목, 그와 달리 가지 못하는 종목들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무엇인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의 특징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혜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로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이 반등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이버고요. 성장주의 대표주자, 네이버 카카오가 항상 거론이 되는데 금리 인상 이슈에 정말 성장주들이 요동치고 있어요. 앞서 최현웅 매니저와 함께 금리 인상 시기라고 모든 성장주가 안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네이버는 어떨까요? 올 한 해 힘들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3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0년 이제 3월 이후부터 이들 주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난 이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팬데믹에 가장 큰 또 수혜를 입은 그러한 또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 실질적으로 커머스라든지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핀테크 모두 다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더 과도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유동성에 따른 또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역시나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역시나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지금 기술주들 중심으로 최근에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러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올해 최소 3차례, 4차례 정도 금리 인상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최소 2.5%까지는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올려야 된다.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결국엔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지금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랠리를 펼쳐왔었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들이 힘들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성장주들이 미래에 돈을 이만큼 벌 것이다라는 그 전망 속에 다 주가의 가치를 반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제로 많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성장주에 국한돼서 금리 인상 시기에 힘들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실만 주는 건지 전 또 그게 궁금한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좀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과연 지금 이제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고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일에 이제 과거 이제 2020년, 2021년 같은 그러한 고성장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둔화가, 그러니까 즉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이 좀 둔화만 한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주가가 이미 그런 성장 대비해서 더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운영비라든지 마케팅비 이러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급속도로 좀 증가하면서 일단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좀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좀 지금 하향하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러한 스타일 로테이션 변화와 함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과거와 같은 그러한 가파른 그러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성장 둔화보다는 기저 효과에 따른 성장 둔화로 인해서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살짝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에 빠진 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주주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카카오와 다르다. 카카오처럼 그렇게 완전 규제 타겟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카카오는 맨날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가치를 다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네이버가 조금은 억울해 보일 수도 있는데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한 줄 평 그리고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러나 코로나 성장주 랠리가 다소 일단락됐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실적이 다소 좀 둔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좀 강력한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뭐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사실 뭐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뭐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연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또 향후에 또 만약에 미국에서 또 기술주들이 재차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좀 철저하게 트레이딩 컨셉으로만 접근이 좀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서 최근에 뭐 단기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한 4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인 33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짧게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기술적인 반등만이 기대가 된다. 아직은 주의해야 된다.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가 3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영 과장님의 픽은 오늘 네이버는 아닌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기술 수출 잭팟을 올린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ABL 바이오. 이게 그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거에도 좀 눈에 띄는데 그 대상이 사노피,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대형 제약사라는 거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노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사노피의 이제 1.3조 규모의 기술 수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파킨슨병 등 그 퇴행성 뇌질환 그 치료 이중항체 후보 물질인 이 ABL 301에 대해서 이제 사노피와 이제 총 계약 규모가 이제 10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규모죠. 네. 관련해서 이제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뭐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뭐 계약금이 한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9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 단기 기술료로 마일스톤이 한 4,500만 달러고 이제 총 마일스톤 규모가 한 1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숫자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뭐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노피로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좀 뜨거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 1조 2,720억 원 규모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면은 그 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텐데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기술 수출로 인해서 몸값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기술 수출을 하면은 이렇게 딱 가격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계약금을 받고 임상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면서 나머지 돈 다 받지 못했잖아요. 네. ABL 바이오도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술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또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 계약은 체결했지만 결국에는 이 다음 단계, 향후에 이제 임상 단계라든지 여기서 이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총
그러한 금액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역시나 주가의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사노피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사노피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베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제 관심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좀 ABL 바이오의 몸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또 이제 향후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가치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뇌질환 치료 이 기술 이전이다 보니 우리가 또 치매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더 다른 제약사들에게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따로 ABL 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한가에 직행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의 그렇죠. 영역일 것 네. 같고요. 이 목표가를 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네. 대신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승 나오고 있고 이렇게 ABL 바이오가 좋은 소식 갖고 온다면 우리가 또 이 안에서 못 간 다른 제약 바이오주를 찾아볼 만하지 않을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개최가 됐습니다. 정용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에로라든지 이런 기술 수출 계약을 뭐 체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 뭐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어떤 회사가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을 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그러한 기업들을 좀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CMO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메인 트랙에서 또 발표조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이러한 CMO 기업들의 그러한 역량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러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CMO 관련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오늘 식약처에서 국내 제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5번째로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노바백스 백신 하면 또 연결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에서 첫 번째로 지금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비형 간염이라든지 뭐 독감 이러한 독감 같은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이제 백신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접종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러한 노바백스를 생산하는 이러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와 함께 또 제약 바이오 안에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는 CMO였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EU 합병 불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불허를 금주 중에 발표할 것이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또 언론 외국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네, 뭐 지금 이제 이번 달 21일에 이제 EU에서 이제 현대중공업과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지금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LNG 운반선 독과점 문제로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치게 되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거의 뭐 3분의 2를 장악하는 생산하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과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또 EU에서 한 군데라도 지금 좀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합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EU에서 이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합병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작년부터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에도 전혀 거의 뭐 영향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언론 보도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플랜 B를 짜게 될까요? 어떻게 가게 될지 또 대우조선해양이 일주일 새에 1,600원 수주를 발표하면서 올해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평가받았고 최근에 또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혹은 아직 이 잡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턴을 노리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까지 한 줄 평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일단은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이제 그동안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이러한 우려감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지금 합병이 만약 무산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 수주 경쟁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사실 이러한 합병 무산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여기 또 지금 산업은행이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재차 또 매각을 시도를 통해서 새 주인을 뭐 찾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이제 과거에 과거에 이제 2008년이었죠. 2008년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었던 뭐 국내 이제 한화라든지 또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뭐 기대가 해볼 수 있는 뭐 포스코라든지 뭐 또 SM그룹 이러한 후보군들이 지금 물망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또 추가적으로 산업은행에서 다시 한번 그 매각 시도를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관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가격 전략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우선 뭐 기업 결합 실사 그 무산 가능성은 주가에 선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매력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한 2조 한 6천억 정도 지금 수준인데요. 네.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삼성중공업과 거의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이러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주 잔고가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이제 수주 잔고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중공업과 거의 뭐 수주 잔고가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 수준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뭐 절반 수준인 한 2조 6천억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뭐 무상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이 주가에는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원, 그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저점인 22,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상황실로 시장 흐름 분석해봤고요. 과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